네, 이번 회차는 1편의 3장 무역보험 중에서 3절의 해상보험증권과 협회적하약관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위험의 종류, 그 다음에 손해의 종류들 공부를 했고요. 이제 그것들을 종합해서 여기에서 이제 본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무상 이제 보험증권에 나타나는 내용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목차 1번에 해상보험증권 돼 있고요. 1번 목차 해상보험증권에 의 돼 있는데요. 우리 앞에서 보험증권이라는 개념들은 이미 많이 살펴봤었어요. 그래서 한번 정도 읽어보고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2번 목차부터 보겠습니다. 해상보험증권에 양식 되어 있고요. 양가로 1번에 로이즈보험증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보험증권을 로이즈보험증권이라고 불러요. 로이즈 SG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쉽의 약자고요. 이거는 그츠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최초에 처음에 보험 제도가 생겼을 때는 처음에는 보험 증권 하나로 선박보험하고 그다음에 화물보험, 적하보험 다 처리를 했었어요. 그래서 SG policy firm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 로이즈라고 되어 있는데 이 로이드라고 하는 건 사람 이름입니다. 이것도 사실 이 내용을 이렇게 좀 살펴보면 재미는 있어요. 시험에 나오진 않는데 그 로이드 에드워드 로이드라고 하는 분이 옛날에 런던에서 커피숍을 처음에 여셨대요. 그게 이제 그때 유럽의 그 신문물로 들어온 게 커피였답니다. 그때 이제 커피가 처음에 유럽에 퍼질 때, 템즈 강가에다가 이렇게 커피숍을 열었는데, 커피숍에 그분이 의도하신 건 아닌데, 그 커피숍에 이런 해상항해와 관련된 분들이 많이 모여서 옛날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통신수단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어딘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뭔가 자기들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거기를 이제 사무실처럼 막 이렇게 드나들면서 그 커피숍에 항해와 관련된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었대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그 커피숍에서부터 이 현대보험의 어떤 제도가 발생을 했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분이 돌아가셔요. 돌아가시고 이제 커피숍이 문을 닫습니다. 문을 닫고 그 로이드 커피숍에 자주 모이던 멤버들이 나가가지고요. 로이드 보험자 협회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회사 이름도 로이드 보험자 협회가 되고 지금도 있습니다. 영국의 로이드 보험자 협회라는 데가 있고 그 로이드 보험자 협회가 가장 이제 유명하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퍼져나가게 된 계기가 그것도 뭐 정확하게 그 사건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좀 뭐 재밌게 얘기를 하자면 타이타닉 아시잖아요. 타이타닉이 첫 항해에서 가라앉았어요. 그거는 이제 화물선은 아니고 여객선이었지만 그게 가라앉았는데 그게 로이즈 보험자협회에다 보험 부보를 했었답니다. 근데 굉장히 그 가액이 컸잖아요. 근데 그걸 전부 다 보상을 해줬대요. 그러니까 이 회사 믿을만 하다라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쫙 퍼져나갔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다 이게 해상보험에서는 기준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험에는 나오지 않는 얘기인데 아무튼 그런 뒷이야기가 있어요.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의 내용 한번 살펴보시고요. 동그라미 2번 내용 보시면 구보험증권에는 증권 요새 이제 신약관에서 신약관이라고 부르는 건 신증권하고 약관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증권 하나에다가 그 보험 계약의 내용들을 쭉 이렇게 다 써서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좀 복잡해지면서 이렇게 좀 발전을 하다가 그걸 표준화 시켜가지고 이제 그의 협회적화 약관의 형태로 굳어지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동그라미 3번 보시면 구증권 앞면에는 무슨 약관, 뒷면에는 무슨 약관 이런 것들인데 약관들이 그 증권상에 쭉 이렇게 기재가 돼 있었다. 앞면에 뭐가 있고 뒷면에 뭐가 있는지까지는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이번에 보시면 신해상보험증권에서 New Lloyd's Marine Policy Form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 신약관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신증권에 포함시켜서 사용하는 그런 보험계약의 형태들이 됩니다. 구증권의 내용이요. 조금 이따가 또 말씀드릴 텐데요. 이쪽이 굉장히 좀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뭔가 변경되는 상황이 생기면 이제 그 증권의 내용들을 싹 이제 옛날 건 버리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좋을 텐데 옛날 건 그대로 남겨두고 거기다 계속 뭔가를 추가하면서 이렇게 발전시켜 왔어요. 그래서 구증권에 쓰여 있는 약관의 내용은 지금 보기에도 물론 옛날에 만들어진 정형화된 것이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그동안 발전 사항들이 흔적들이 다 남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판례에서는 어떤 판사님이 판결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 구증권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건 정말 기괴하고 난해하고 해석하기가 어려운 문서다. 그런 표현들을 이렇게 판결문에서 쓴 적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복잡해져 가지고요. 자, 더 이상 이제 그렇게 하지 말자. 그래서 1981년에 한번 그 구약관을 확 개정을 해가지고요. 신약관을 사용하기로 하고 증권도 새로 이제
마련하게 됩니다. 이제 그때부터 좀 간략하게 해서 이제 쓰기 시작을 했고요. 그걸 우리가 이제 신해상보험증권 거기에 첨부되는 약관들 신약관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자, 그다음에 동그라미 이번의 내용들도 한번 그냥 쑥 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예, 쭉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3번 목차 보시면 해상보험증권의 해석 원칙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 가끔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이 내용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건 보험증권의 해석 원칙이다. 보험증권에만 국한되는 해석 원칙은 아니고요. 일반적인 어떤 계약서를 해석할 때 적용되는 일반 원칙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첫 번째 나오는 게 수기문헌 우선의 원칙이에요. 핸드라이팅 워딩을 우선적으로 쳐준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일반적으로도 어떤 계약서를 쓸 때 계약서가 있어요. 근데 계약서를 요새는 이제 수기로는 잘 안 쓰겠죠. 뭔가 워드 같은 걸로 이렇게 작성을 해가지고 프린트를 해놓을 겁니다. 프린트를 해서 이제 계약서에 서명을 하려고 딱 하는데 이 중에 요 내용을 좀 고쳤으면 좋겠다. 그래서 계약서에 서명하는 그 장소에서 바로 그때 일부 내용을 좀 고치고 싶은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 이걸 고쳐가지고 새로 프린트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위에다가 프린트되어 있는 데다가 이렇게 찍찍 그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금액이 100만 원이었는데 요거를 뭐 90만 원 이렇게 해서 고쳤다. 라고 하면 이렇게 프린트가 되었던 것에다가 이렇게 찍 긋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또 도장 같은 걸 찍습니다. 그리고 위에다가 수기로 90만 원 이렇게 쓰면 뭐가 우선될까요? 원래 프린트 되었던 내용보다는 위에다가 덧붙여서 나중에 쓴 내용이 더 우선해서 이제 해석이 되게 될 겁니다. 자,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손으로 쓴 게 가장 우선권이 있다. 해석 시에 가장 우선적으로 해석이 되고 본문약관이라고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그 기초를 이루고 있는 내용이다.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쌓아져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전부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대충 이런 의미입니다. 본문 약관이라는 게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다가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때 특히 구약관에서는 이런 식으로 했어요. 이걸 지우고 새로 쓴 게 아니라 이탈릭체 약관이라고 해서 일부 내용을 새로 개정된 내용을 이렇게 옆으로 기울여 쓰는 거 이탈릭체라고 하죠. 일반적인 폰트하고 다른 폰트로 이렇게 쓴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본문 약관보다는 좀 우선된다. 그다음에 난회 약관 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쓰다가 공간이 모자르니까요. 이 옆에 이게 빈 공간 있죠. 여기에다가도 약관들을 이렇게 기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난회 약관이라고 불러요. 특별 약관은 본문 약관에 이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용한다. 이런 식의 그런 취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약관을 얘기하고요. 스탬프 약관은 이 위에다 도장 같은 걸 찍어가지고 일부 내용을 추가시킨 걸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인쇄문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넘어가시고요. 타자 위에다가 타자기 타이프라이터로 뭔가 덧붙여서 썼다.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기억해 두실 건 이게 혹시 시험에 나오더라도 수기문헌이 가장 우선이 된다. 그리고 본문약관이 가장 나중에 우선권을 갖고 해석이 된다. 이 두 가지 기준 정도만 잡아두시면 여태까지 출제되었던 기출문제들은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의 내용은 그냥 한번 쭉 보시면서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는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기억할 건 수기문헌 가장 우선, 본문약관이 가장 나중에 해석이 된다. 이 정도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양괄호 2번 보시면요. 판례 및 당사자의 의사 존중의 원칙. 자, 보험증권은 관련된 판례에 의해서 어떤 문헌의 해석이라든가 의미 부여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달라질 수 있다. 관행이라든가 어떤 판례 같은 것들도 존중해서 해석해야 된다라는 원칙이고요. 세 번째는 POP 원칙이라고 부르는데요. 앞 글자가 P, O, P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험증권상의 어떤 내용들을 해석할 때는 이런 기준에 따르라.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를 했을 때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겠지만 보험 용어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들하고 조금 달라요. 처음 보는 용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표현들도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어떤 약관들의 의미가 뭐냐를 해석해야 한다라고 할 때 그 단어나 어떤 문장의 의미를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 해도 해석할 수 있다라는 상황이라면 plain 평이하게 그리고 통상적인 의미로 그리고 popular 통속적인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요. 뭐 가장 일반적인 널리 알려진 의미로 해석을 한다. 학문적인 의미, 특수한 어떤 의미 이런 것들을 부여하진 않는다.
라는 의미인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양괄호 4번에는 동종 제한의 원칙, 동일한 종류로 제한한다라는 원칙이에요. 자, 동그라미 1번 보시면요. 보험증권 약관 이런데 이와 이와 유사한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는 경우,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기타 일체의 위험 뭐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 앞에서 썼던 내용들하고 전혀 별개의 그냥 나머지 모든 것 기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이게 MIA상의 해상위험의 정의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MIA 규정입니다. 자, 해상위험은 바다의 항해에 기인하거나 부수하는 위험을 의미하며 즉 하고 바다의 위험, 화재, 전쟁 위험 등등등 이런 위험들이 쭉 써 있어요. 및 이와 동일한 종류의 위험 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일체 기타 위험을 말한다. 여기서 기타라고 하는 건 그럼 앞에 써 있는 이런 위험의 종류와 관계없이 다른 모든 기타 위험을 의미하는 것이냐. 기타라는 의미가 다른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앞에 써져 있는 이러한 위험의 연장선상에서 그 범위 안에서 다른 기타라고 해석을 해야지 전혀 새로운 나머지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로 동종 제한의 원칙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의미 파악 정도만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괄호 5번에는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 어떤 계약서의 내용을 해석할 때 모호해요. 이걸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라는 상황이 생기면요. 물론 계약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지만 최종적으로 누군가가 혼자서 그 계약서의 내용을 작성했다 칠게요. 그 작성했다라고 하면 세부적인 문구의 내용이라든가 표현 같은 것들은 아무래도 자기한테 유리하게 써서 이렇게 작성했을 확률이 높겠지요. 그래서 작성한 당사자, 그 해당 내용 중에서 모호한 내용이 생기면 작성한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근데 보험증권은요, 보험계약의 내용인데 보험자하고 피보험자가 서로 만나가지고 1조, 2조, 3조부터 문구를 정한 건 아니에요. 보험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보험약관 그 내용을 가지고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작성을 보험회사 측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애매모호한 문헌이 있는 경우 그 작성한 보험자에게 불리하게, 피보험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라는 그런 원칙입니다. 그다음에 양괄호 6번 합리적 해석의 원칙은 한 번 정도 눈으로 보고 넘어가셔도 충분할 내용이에요. 자, 이 정도의 내용 봤고요.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05회 기출문제인데요. 61번입니다. 해상보험증권의 해석 원칙에 따라 우선적 효력을 갖는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중간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이 순서대로 꼭 출제가 된다라는 보장도 없고요. 그 다음에 용어들이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여기서 기준 삼으실 건 우리가 앞에서 제가 강조드렸던 수기약관이 가장 우선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본문약관이라는 게 나온다. 난회약관은 그 위에 들어가는 약관이었어요. 우리가 봤던 기준으로는. 그래서 처음에 수기약관, 마지막에 본문약관이 오는 것, 요걸로 제일 처음 것과 제일 마지막 것 정도 기준 삼아가지고 문제는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외에도 그냥 텍스트로 나온 문제들도 있었는데요. 요거 두 개만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풀 수 있을 만한 범위 내에서 문제가 나오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 정도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대목차 2번 보시면요. 협회적하 약관을 개요해서요. 구체적인 협회적하 약관 관련된 내용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협회적하 약관에 의의해놓고요. 양괄호 1번에 내용들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양괄호 2번에도 이런 협회적하 약관, 영국의 보험자협회에서 만든 적하 약관이지만 지금 사실상 전 세계적으로 국제보험시장에서 표준 약관으로 사용된다. 그래서 우리 공부할 때도 구약관의 종류, 신약관의 종류 3개씩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목차 보시면 협회적하 약관에 구분해가지고요. 1912년에 구약관이 최초로 제정이 됐습니다. 근데 사실 이건 그 이전부터도요. 협회적하 약관이라고 정형화되기 전부터도 이전에도 이미 쓰여지고 있었던 문서예요. 그게 이제 이름이 붙어가지고 처음에 만들어진 연도는 이렇게 됩니다. 연도는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것도 구약관도 좀 중간중간에 계속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1963년에 개정된 약관까지가 있고요. 그 이후에 구약관을 완전히 뒤집어 가지고요. 신약관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신약관에도 1982 약관이라고 부르고요. 2009 약관이라고 부르는데 이 1982년에 신약관이 최초로 만들어지고 나서
2009년에 또 신약관도 개정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는요, 구약관은 쓰지 않고 그럼 신약관만 쓰냐? 그건 아니에요. 구약관은 구약관대로 놔두고 쓰고요. 신약관은 신약관대로 또 놔두고 씁니다. 그래서 상황에 맞게 구약관, 신약관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신약관의 경우에는 1982약관하고 2009약관하고 아주 큰 차이는 없어요. 세부적인 내용 조금 차이는 있지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자, 그 표 한번 보겠습니다. 협회적과약관에 구분해가지고 구약관은 구보험증권의 그 내용으로 들어가 있는 실제로 보험계약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것을 약관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증권이라고 안 부르고요. 실질적인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약관, 이렇게 해서 구약관, 신약관 이렇게 나눠서 부릅니다. 신보험증권에 포함돼서 사용하는 게 신약관이고요. 자, 우리 공부한 대로 신약관의 종류는 ICC A, B, C가 있었습니다. A가 제일 좋은 보험이었고 C가 제일 부보범위가 좁은 약관이었고요. 그에 상응하는 구약관이 AR, All Risks, 모든 위험에 대해서, 전 위험에 대해서 담보하겠다라는 의미였고요. 그 다음에 신약관의 B, ICC B에 상응하는 것이 구약관의 WA였습니다. 자, 이게 조금 이따가 볼 텐데요. With Average의 약자예요. 에버리지가 우리 전 시간에 공부를 했었죠. 분손을 에버리지라고 불렀습니다. 분손과 함께 담보한다. 그래서 분손이 있는 경우에 보상한다는 뜻을 담고 있는 거고요. FPA는 신약관의 ICC-C에 상응하는 약관이었죠. 이건 free from particular average. particular average가 분손 중에 단독 훼손을 의미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분손, 단독 훼손은 보상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이름을 붙인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대목자 3번 보시면요. 구협회 적하 약관의 내용 해가지고 구약관의 내용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 목차 구협회 적하 약관에 개요되어 있고요.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예, 구약관이 AR, WA, FPA가 있지만 세 가지가 전체가 이게 세 가지 종류의 보험 상품인데 그게 내용이 다 다른 것은 아니고요. 5조에 담보약관이라고 하는 그 약관이 있어요. 그 부분만 다루고 나머지는 다 동일합니다. 예, 숫자는 안 외우셔도 됩니다. 예, 담보약관의 부분을 그 세 약관에서 다르게 규정함으로써 그 부보 범위를 조절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하나씩 살펴봅니다. 이제 2번 목차 보시면 구약관 보험 조건별 담보 범위 해서 양괄호 1번에 AR부터 보겠습니다. All risks, 전위험 담보 조건이라고 번역을 하고요. 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다음에 면책 위험, 이 박스 안에 나와 있는 면책 위험을 제외하고 보험 목적물의 멸실 손상, 일체 위험, 모든 위험을 다 담보한다. 근데 실제로 다 모든 위험을 담보하는 건 아니고 면책 위험은 빼고 면책 위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나머지는 전부 다 보상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우리 MIA에서 법정 면책 사항이라고 해서 공부했던 내용들이 많이 포함이 돼 있어요. 이미. 자, 일단 지연은 보상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보험 목적물의 고유의 하자, 원래 그 물품이 갖고 있는 하자 또는 그 물품의 특성 때문에 발생하는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자, 그다음에 피보험자가 고의로 불법 행위를 한 경우는 보상하지 않는다. 이거는 신약관 쪽에서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통상적인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자연 소모, 그냥 물품을 놔두면 뭐 가스 같은 거나 유류 같은 경우에는 운송 중에 조금씩 날아가서 약간씩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보상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통상적으로 그냥 물품을 놔두면 액체 같은 것이 조금씩 새어나오는 성질의 것이라거나 가만히 놔둬도 조금씩 사가서 없어지는 거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보상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쥐, 해충 이런 것들 보상하지 않고요. 전쟁 위험하고 그 다음에 동맹 파업 위험, 파업으로 인한 위험, 전쟁 위험은 기본적으로 면책이에요. 근데 이거 뒤에서 신약관 쪽에서 다시 설명드릴 테지만 이거는 추가 보험으로 따로 옵션처럼 전쟁 위험에 대해서 난 보상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 그걸 추가 보험으로 따로 부본할 수 있습니다. 자, 전쟁하고 파업은 기본적으로 면책인데 추가로 보험 부본은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이번에는 AR을, 그 다음에 신약관의 ICC-A는 포괄 책임주의라고 그랬어요. 포괄 책임주의라는 게 면책 위험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험에 대해서는 다 보상하겠다. 구체적으로 뭘 보상한다라고는 명시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면책 위험만 써먹고 나머지는 다 그냥 묶어서 한꺼번에 보상하겠다라는 의미로 포괄 책임주의라고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이번에 보시면 분손 담보 조건 with average. 이제 이해가 가실
아실 거예요. 우리 앞에서 average를 분손의 의미로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분손이 있는 경우에 보상한다라고 해서 우리말로 분손담보조건이라고 번역을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원래 처음에 만들어질 때 취지가 그렇다는 것이고요. 지금은 사실 이 이름에 따라서 뭘 보상하고 분손은 보상하고 FPA는 분손 보상하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진 않아요. 이게 개정이 돼가면서 내용이 좀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취지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자, 나머지 내용 한 번 정도 읽어보시면 되고요. 동그라미 2번 내용 보겠습니다. WA에는요, WA 3%라는 조건이 붙기도 하고요. WA IOP라고 하는 조건이 붙기도 해요. 그래서 신약관에는 이런 게 없는데 구약관의 WA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자, WA 3%라고 해서 이렇게 3%가 붙어 있는 게 손해액이 3% 미만일 경우 이런 걸 이제 소손해라고 해요. 소손해, 작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는 보상하지 않는다. 소손해 면책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3% 이상일 경우에 그 손해를 보상한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3% 붙이는 경우가 있고요. 이런 소손해에 관계없이 손해가 발생하면 작은 손해까지도 다 보상하겠다라는 의미로 with average인데 irrespective of percentage에 관계없이 보상한다는 의미로 WAIOP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용어들은 구약관에서 WA에 관련되어 있는 용어다라는 거 봐두시면 좋겠고요. 자,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요. 이 소손해 면책과 관련해서 쓰이는 용어들이 있어요. 이것도 가끔 시험에 나와서 교재에서는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여기다가 따로 적어놨는데요. 교재에다가 따로 좀 써주시고 요거 단어들도 좀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소손해 면책 또는 소손해 면책률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이 소손해 3%라고 할 때 이것도 사실 구분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3% 미만인 경우에 보상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에서 프랜차이즈, 익세스와 디덕터블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이름이 두 개인 것일 뿐이에요. 자, 둘 다 특정 손해율 이하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의미인데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면 예를 들어서 이 물품의 보험 금액이 $100였어요. 근데 2%의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WA 3%에는 이거 3%를 넘지 않기 때문에 약간의 손해, $2의 손해가 발생하면 보상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5 정도의 손해가 발생했다. 3%를 넘었죠. 이런 경우에는 보상을 그럼 $5를 다 해줄 거냐 아니면 3%를 공제하고 $3 제외하고 $2만 보상할 것이냐 그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집니다.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5를 전액을 다 보상해요. 3%를 넘어가면 $5 전부를 보상하고요. 익세스나 디덕터블 같은 경우에는 이 3%를 빼고 $2만 보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더 세부적으로 구분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익세스나 디덕터블을 공제 면책률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소손해 면책률만큼 빼고 보상을 한다. 그래서 프랜차이즈, 그다음에 익세스, 디덕터블 이것이 다 소손해 면책과 관련된 용어들이다라는 정도 한번 기재를 해두시고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보시면요. FPA 조건 이제 다음에서 볼 텐데요. 담보하지 않는 단독 훼손으로서는 현실적으로 악천후에 의한 풍랑 손해가 있다. 그래서 원래는 처음에는 FPA는 분손은 이제 보상하지 않겠다. Free from particular average라는 뜻으로 처음에 만들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FPA도 분손을 보상합니다. 분손을 보상하고 있고요. 다만 FPA에서 보상하지 않는 분손은 풍랑, 악천후, 날씨가 좋지 않아서 풍랑이 발생한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악천후나 풍랑으로 발생한 단독 훼손을 WA에서는 보상해 주지만 FPA에서는 보상해 주지 않는 그런 차이만 있어요. 조금 이따 표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WA하고 FPA는 보상하는 위험이 따로 이렇게 써 있기 때문에 면책 위험도 물론 있지만 보상하는 위험이 따로 써 있기 때문에 우리 열거 책임주의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자, 이제 양가로 3번 보겠습니다. 단독훼손 부담보 조건. 단독훼손은 보상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Free from particular average. 단독훼손은 free다. 보상하지 않는다라는, 빼고 보상한다라는 의미인데 실제로는 지금 그렇진 않다 그랬어요. 원래 처음엔 그랬어요. 자, 보호 목적물의 전손 그리고 공동훼손만을 담보하고 단독훼손을 담보하지 않은 조건이었으나 현재는 일부 단독훼손에 대해 보상하고 있다. 일부가 아니라 사실 앞에서 얘기한 풍랑으로 인한 그 단독훼손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역시 열거 책임주의를 따르고요. 구약관 중에서 담보부위가 가장 좁은, 가장 저렴한 보험이다라고 할 수 있겠지요. 자, 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구협회적하약관에 보험 조건별 담보 범위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앞에 나온 면책위험이 있었어요. 면책위험은 다 제외를 하는 겁니다. 면책위험 빼고 여기에 써 있는 위험들을 보상하는지 보상하지 않는지 그 표를 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 AR은요, 담보한다 안 한다를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면책위험을 제외하고 모든 위험을 담보한다라는 의미니까 여기에 안 써 있더라도 면책 위험이 아니라면 ARS는 다 보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에서 AR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이건 안 보셔도 되는 거예요. 자, WA하고 FPA에서 이걸 보상해 주느냐 안 해주느냐 구분만 해주시면 되는 거죠. 어쨌든 면책 위험이면 전부 다 면책이고 그 중에 AR은 면책 위험을 빼면 여기에 써 있든 안 써 있든 아무튼 다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자, 보시면 부보화물의 전손의 경우 그리고 그다음에 공동희생손, 희생손해, 공동훼손, 비용손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신약관이든 구약관이든 공동훼손으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는 모든 보험에서 다 보상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동훼손과 관련된 손해가 발생한 경우는 구약관, 신약관, 모든 약관에서 다 보상해준다. 자, 그 다음에 본선 또는 부선의 침몰, 좌초, 대화재로 인한 단독훼손 이렇게 돼 있는데요. 배가 가라앉거나 뭐 좌초가 되거나 불이 나거나 이런 큰 사고 있죠. 이런 것들은 구약관, 신약관 다 보상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적인 이런 큰 사고들. 자, 그 다음에 적재, 환적, 양하 작업 중에 포장 단위당 전송, 물품을 배에다 싣고 내리는 과정에서 뭔가 망가져가지고 전손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구약관에서는 전부 다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피난항에서 양하 작업 이렇게 돼 있는데요. 피난항이라는 것도 이 앞에 공동훼손이라는 걸 전제하고 있어요. 공동훼손, 모두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들어간 항구가 피난항이잖아요. 그러니까 공동훼손이니까 당연히 담보한다. 피난항과 관련된 비용들은 담보한다 보시면 되고요. 화재, 폭발, 충돌, 접촉 이것도 기본적으로 다 보상이 되는 손해다. 그 다음에 중간에 기항지, 피난항에서의 특별비용 아무튼 내용이 뭐가 됐든 간에 공동훼손에 해당하는 피난항이라는 표현이 들어있으면 다 보상받는다. 자, 그 다음에 상기 이외의 풍랑, 악천후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으로 인해 발생한 단독훼손, 그러니까 분손인 거죠. 분손의 경우에 원래는 FPA에서는 처음에 만들어질 때 모든 단독훼손은 보상하지 않았었는데 지금 다 보상한다. 다만 요것만 빼고. 요게 WA와 FPA의 실질적인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걸 WA에서는 보상하는데 FPA에서 보상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상기 이외의 모든 외부적 우발 원인에 대한 손해. WA하고 FPA의 경우에는 여기에 열거된 것만 보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거되지 않은 것, 면책 위험도 보상하지 않고 열거되지 않은 것도 보상하지 않는다. 그래서 둘 다 면책인 것이고. 근데 AI 같은 경우에 면책 위험만 아니라면 그냥 다른 위험들은 다 보상하기 때문에 이게 담보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대목자 4번 볼게요. 이제 신약관 보겠습니다. 신약관, 1982학관, 2009학관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기준은 2009학관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크게 내용이 다르진 않아요. 자, 1번 목차 보시면 신약관에 개요해가지고요. 양가로 1번 내용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신약관의 경우에는 1조의 담보위험약관, 요게 조금 다르고요. 4조의 일반 면책약관, 이 면책약관들이 4조에 써 있는데, 요게 좀 다릅니다. 근데 한 가지만 달라요. 여기서는 일부분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6조의 전쟁면책 약관의 하나의 단어만 다릅니다. 그것만 빼고 나머지는 다 ABC가 동일해요. 자, 그 다음에 양괄호 2번 보시면요. 이것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텐데요. 구약관에서 면책 규정은요. 사실 구약관의 면책 규정이라고 안 들어있다 하더라도 MIA상에
법적 면책 사항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그건 자동적으로 면책이었어요. 그래서 구약관을 해석하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게 구약관의 내용만 보면 되는 게 아니라 MIA 내용까지 같이 봐야 됩니다. 그 약관에 안 써 있는 내용도 법률에 규정된 내용들도 봐야 되는데 신약관에서는 MIA 내용까지 다 여기다가 추가를 시켜가지고 약관만 보면 면책이 뭔지 보상받는 게 뭔지를 다 알 수 있도록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 놨어요. 자, 2번 목차 보시면 신약관의 보험 조건별 담보 범위와 면책 범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양가로 1번에 ICCA, 동그라미 1번에 구약관의 AR과 유사한 조건이다.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뭐 일반 면책 이런 면책 약관들을 구체적으로 열거를 하고 있다. 구약관에서는 이제 MIA 내용까지 같이 합쳐봐야 되는데 신약관에서는 다 이제 약관에다가 그걸 다 포함시켜 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보시면요. AR 조건에서는 해적 위험, 요거 요새 해적 있죠. 가끔 요새는 최근에는 잘 뉴스가 많이 안 나오는데 그 석혜균 선장님이라고 하는 분 기억나실 거예요. 몇 년 전에 그 해적 때문에 그 뭐 사고가 생겨가지고 다치셨었잖아요. 그 뉴스가 한참 동안 떠들썩했었습니다. 소말리아 해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 해적 위험이 AR 조건에 구약관에서는 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신약관에서는요, ICCA 조건에서만 해적 위험을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가끔 시험에 나오니까 해적 위험을 담보하는 약관은 신약관의 ICCA밖에 없다. 요것만 좀 연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구약관에서는 안 되고요. 신약관에서 BC는 안 됩니다. 신약관에서 A만 됩니다. 요 말씀 왜 드리냐면요. 우리 시험에 약관의 종류 주고요. 여기서 담보하는 위험이 뭐냐? 아닌 위험이 뭐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특히 신약관 쪽의 내용을 가지고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신약관 쪽을 좀 더 자세히 봐두시면 좋겠어요. 자, ICCA는 포괄 책임주의다. 면책 약관으로 제외된 위험이 아니라면 면책 약관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구체적으로 열거하지 않고 다 보상한다라는 포괄 책임주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ICCB는 구약관의 WA에 해당한다. 뭐 여기 나오는 내용들은 뒤에 있다가 표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열거 책임주의라고 해서 면책 약관이 없을까요? 당연히 면책 약관 들어있어요. 모든 약관은 다 면책 약관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양가로 3번 보시면 ICCC 구약관의 FPA에 상응하는 조건이다. 자, B약관하고 동일하게 열거 책임주의 로 보상을 하고 있고요.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ICCB하고 ICCC의 담보의 차이는 이 위험들입니다. 조금 이따 표로 보고요. 표로 보면서 네 가지로 이걸 좀 나누어 보겠습니다. 네 가지로 정리를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의 내용도 ICCB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3번 목차 보시면요. 2009 약관의 신약관의 보험 조건별 담보 범위하고 면책 범위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시험이 꽤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좀 봐야 돼요. 자, 1조가 담보하는 위험이 뭐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여기 쭉 담보 위험이 써 있고요. ICC A, B, C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ICCA는 구약관의 AR과 마찬가지로 면책 위험을 제외하고 모두 담보를 한다라는 포괄 책임주의이기 때문에 사실 담보 위험이 뭔지 보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면책 위험만 보면 나머지는 무조건 다 담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봐야 될 건 ICC B와 C에서 이걸 담보한다라고 써 있는지 안 써 있는지 그것만 잘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화재 폭발, 뭐 배가 가라앉거나 화재 폭발 이런 거 큰 사고들은 다 보상해 준다 그랬었죠. 그래서 B, C에서도 다 보상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 본선 또는 부선의 좌초, 교사, 침몰, 전복 이런 것들 다 큰 사고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요. 특이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육상 운송 용구의 전복 탈선.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할 텐데요. 보험자의 책임이 언제로부터 시작해서 언제 끝나느냐 요 내용들을 공부를 할 거예요. 근데 그 전에도 우리가 해륙 복합보험이다 해서 우리가 해상보험을 공부하고 있지만 해상운송에 부수하는 육상운송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는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육상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육상 용구의 전복이라든가 탈선 관련돼서 발생하는 손해들은 다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역시 뭔가 충돌, 접촉 이런 내용들 나오는 거는 다 보상이 가능하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피난항 이런 거 나왔어요. 이게 공동훼손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큰 사고나 공동훼손 같은 경우에 구약과 신약과 모두 다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키워드들을 보시면 아, 보상이 다 되는구나라고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투하 이거는 의도적으로 물품을 바다 밖으로 이렇게 버려서 공동훼손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것도 공동훼손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지진하고 분화라고 되어 있는데 분화는 volcanic eruption을 우리말로 번역한 겁니다. 화산이 폭발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낙뢰는 lightning, 번개가 떨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자, 지진, earthquake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B에서는 담보가 되지만 C에는 담보하는 위험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빠져 있습니다. 자, 지금 이 B에서는 담보하지만 C에서는 담보하지 않는 위험을 네 가지로 구분을 해볼 텐데요. 요 기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거 시험에 왜 내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건 찾아보면 되는 건데 이걸 암기하라라고 해서 시험에서 이제 물어봅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어쨌든 시험에 나오니까 우리는 기억은 하긴 해야 되는데요. 요거를 뭐 앞글자 따서 외우셔도 되고요. 제가 공부할 때 이렇게 외웠었거든요. 앞글자 따니까 좀 헷갈리는 경우들이 생겨요. 지금 앞글자를 따갖고 이렇게 암기식을 만들면 그 암기식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암기식을 외우는 암기식을 또 만들어내고 막 이런 식으로 점점 내용이 복잡해져요. 그래서 되도록 암기식으로 안 하고 좀 다른 거하고 연관지어서 이렇게 기억을 좀 했었는데 그때 썼던 겁니다. 할 때마다 좀 창피하긴 하거든요. 근데 기억은 잘 납니다. 한번 보세요. 지진이랑 분화랑 낙뢰랑 전부 다 공통점이 있어요. 근데 소리가 납니다. 지진이 일어나거나 화산이 폭발하거나 뭐 낙뢰가 떨어지거나 다 소리가 나죠. 그래서 의성어하고 의태어로 이걸 다 해볼 거예요. 첫 번째는 꽝꽝 소리 나는 애들이 있는 거. 요거는 B에서는 보상이 되는데 C에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갑판유실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약자도 좀 봐두셔야 됩니다. WOB라고 쓰고요. washing overboard라는 뜻이에요. overboard는 갑판 밖으로라는 뜻입니다. 이게 물품이 갑판적되어 있는 물품, 갑판상에 실려 있는 물품이 파도가 쳐서 와싱, 쓸려 내려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판 유실, 갑판에 실려 있던 화물이 유실되었다라는 상황을 얘기하는 건데요. 파도가 쳐가지고 갑판에 실려 있던 화물이 그냥 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철석. 파도가 치는 거예요. 그래서 쓸려 내려갔다. C에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B에서는 보상하지만. 자, 그 다음에 본선, 부선, 선창, 운송용구, 컨테이너 또는 보관 장소에서의 해수, 호수, 강물의 침입이에요. 바닷물이든 호수물이든 강물이든 아무튼 물이에요. 물이 어쨌든 뭔가 물품이 보관되어 있는 장소입니다. 배든 어디든 뭐 컨테이너든 어디든 간에 뭔가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물이 들어와서 물품이 망가지는 경우. B에서 담보하는데 C에서는 면책이다. 이거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척척해지는 거예요. 물이 들어와서 척척해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인데요. 선적 또는 양화 작업 중 바다에 떨어지거나 갑판에 추락한 포장 단위당 전손입니다. 물품을 적재 또는 양화를 하다가 떨어진 거예요. 갑판에 떨어지든지 아니면 바다에 떨어지든지 떨어져가지고 포장 단위 하나당, 컨테이너 하나당 또는 포장해 놓은 박스 하나당 전손이 발생한 경우에요. 싣고 내리다가 물품이 떨어져서 바다에 빠졌다. 예, 퐁당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꽝꽝철석, 척석퐁당 이거는 이렇게만 기억해 두시면 이건 C에서는 담보하지 않는다. 근데 B에서는 담보를 해준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보는 시험은 객관식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C에서 담보하지 않는 거 네 가지를 요렇게 기억을 해놓고 이거를 쭉 얘기를 못 해도 됩니다. 기억이 안 나도 돼요. 근데 어떤 상황을 보고요. 이걸 읽고, 이거 퐁당 상황이었어. 이것만 기억나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다 외우면 물론 더 간단하긴 하지만 이게 다 기억이 안 난다 하더라도 우린 객관식 시험이니까요. 요 상황을 보고 주어진 지문이 이건데 이걸 읽으면 내 머릿속에 이 중에 퐁당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 이것만 연상이 되면 문제는 풀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좀 얄팍하지만 그렇게 기억을 하셔도 됩니다. 자, 이게 네 가지가 B에선 담보하지만 C에서는
A에서는 담보하지 않는 그런 위험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상기 이외의 일체의 위험. ICC A는 면책 위험 제외하고 모두 다 보상한다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보상이 되고 나머지는 다 면책이다. BC에서는 면책이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조하고 3조도 담보하는 위험인데요. ABC에서 모두 다 담보를 해줍니다. 공동훼손과 관련된 건 다 보상을 해준다 그랬어요. 구조비도 여기 속해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얘기했던 배상 책임 손해, liability loss라고 하는 거, 우리가 물적 손해, 비용 손해, 그 다음에 배상 책임 손해, 이렇게 손해 종류 크게 세 가지로 나눴었죠. 지난 시간 기억나실 거예요. 그 중에 세 번째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 손해, 쌍방과실 충돌 관련한 내용과 연관되는 손해라 그랬습니다. 자, 요 표현이 나면 이것도 보상을 해준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조항의 번호를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1조부터 3조까지는 담보하는 위험이 뭔지를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거였고요. 자, 4조부터는 이제 면책 위험입니다. 면책 위험에서는 신약관에서는 ICC, ABC에서 구분해야 될 게 하나밖에 없어요.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나오는 건데요. 피보험자의 고의적 불법 행위라고 하는 표현 좀 봐두세요. 영어 표현으로는요, attributable 이렇게 돼 있어요. 무엇의 탓으로 돌릴 수 있는 이런 뜻입니다. 무엇의 탓으로 돌릴 수 있냐면 willful, 의도적인, 고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실수로 그런 게 아니라 고의로 했다는 거예요. misconduct는 잘못된 행위를 말합니다. conduct가 행위잖아요. misconduct, 뭔가 잘못하는 거예요. 잘못했는데 의도적으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한 거예요. 근데 누가 했느냐가 중요해요. 피보험자의 고의적인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는 면책입니다. ICC, ABC 모두 다 면책이에요. 자, 왜 그런지 보세요. 이 보험에 제가 이 물건의 주인이에요. 근데 제가 보험에 들었어요. 제가 피보험자죠. 제가 여기다 불을 질러요. 내가 보험 들고 내가 불을 질렀어요. 보험금 탈라고. 그걸 보상해 주면 안 되겠죠. 네, 그건 당연히 다 면책인 겁니다. 피보험자가 자기가 일부러, 사고가 아니에요. 실수가 아니라 일부러 불을 질렀다. 지가 불 지르면 자기는 보상을 못 받는다. 어떤 보험에서도 보상받지 못합니다. 구약관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통상의 누손 등등등 이런 표현들 구약관에서도 면책이라고 나와 있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포장 또는 운송용구에 불완전 부적절 돼 있는데요. 포장하고 그 다음에 운송용구와 관련된 내용들, 이건 이제 송하인이 피보험자가 이런 포장을 했거나 운송용구를 준비했다라는 가정이에요. 피보험자가 포장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면책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화물 고유의 하자 성질, 이것도 구약관에서도 면책으로 나와 있었던 거고요. 지연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상하지 않는다. 신약관, 구약관 다 면책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약관에서 좀 특이한 게 나오는 게 뭐냐면 선주, 관리자, 용선자 또는 운항자의 지급불능 또는 채무불이행이에요. 운송회사가 망한 겁니다. 운송회사가 망한 것으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제3자의 불법 행위에 의한 고의적인 손상 파괴되어 있는데요. 고의적인 손상 파괴, 앞에서 피보험자의 고의적인 불법 행위라는 표현 나왔었죠. 그거하고 유사하게 보시면 돼요. 같은 상황인데 행위자가 다른 거예요. 여기서는 제3자라고 번역해 놨는데요. 원문 표현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Any person or persons 이렇게 돼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아닌 제3자가 와서, 자, 이 물건에 보험을 들었는데요. 내가 불 지른 게 아니에요. 피보험자 내가 불 지른 게 아니라 어떤 다른 사람이, 지나가던 사람이 거기다 불을 질렀어요. 그래서 탔어요. ICCA에서는 담보가 됩니다. 이게 면책약관이기 때문에 면책약관에 ICC에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담보가 되는 겁니다. 아무튼 결과적으로는 담보고요. B하고 C에서는 면책입니다. 자, 누가 불을 지르건 간에 피보험자든 제3자든 어떤 사람이건 간에 불을 지르면 B, C에서는 면책이다. 근데 A에서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근데 피보험자가 스스로 자기가 불 지른 건 뭐 어떤 보험에서도 보상받지 못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이걸 제3자라고 하기도 하고요. 여하한 자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고요. 또는 어떤 자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게 어떤 표현이든 간에 피보험자가 아니라면 이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요것만 다른 점이니까 잘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핵무기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뒷부분에 전쟁면책약관이 나오는데요. 전쟁면책약관에 핵무기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일반 면책약관에 들어있어요. 이거는 핵무기로 인한 핵폭탄이
떨어졌다 그러면 손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도 이거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 면책으로 해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5조의 내용이 피보험자 또는 사용인이 사전에 인지한 선박 부선의 불감항성, 선박 부선 등의 부적합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우리 앞에서 담보 보면서 그 명시담보, 묵시담보 구분했었죠. 묵시담보의 대표적인 게 가망성 담보라는 게 있었습니다. 배가 구멍 뚫린 배여서 이게 곧 가라앉을 것 같은 배에다가 물건을 실으면 안 된다라는 담보 조건이 있었죠. 근데 불감항인 선박이 불감항인 경우에는 다 면책이에요. 근데 선박의 감항성을 갖춰야 하는 것은 송화인이 아닌 거죠. 운송인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운송인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면책시켜 준 게 너무 가혹하다 해서 피보험자가 알고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피보험자가 이거 가라앉을 것 같은 배, 가라앉을 배라는 걸 알면서도 물건을 실으면 면책된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6조하고 7조에는 전쟁 위험하고 동맹파업 위험이 다 면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구약관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신약관에서도 모두 다 기본적으로 면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나중에 별도로 보험료를 지급하고 추가 보험으로 담보는 할 수 있어요. 나머지 위험들 아니고 전쟁, 파업 위험은 추가로 담보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그 해적 위험 ICCA에서는 보상한다 그랬죠. 이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모르셔도 되는데요. 이 6조의 전쟁 위험 쪽에 누군가에 의해서 선박이 납포되는 상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쟁 위험 쪽에 그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 ICCA에서는 해적 위험은 제외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면책 위험에서 제외한 것이기 때문에 담보를 해주겠다는 얘기 결국에는. 자, 해적 위험은 ICCA에서만 유일하게 담보를 받을 수 있다. 소말리아 쪽 가는 거면 ICCA로 드리면 좋겠죠. 네, 그렇게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00회 71번 문제인데요. 자, 2009년 개정 협회 적하 약관, 신약관 얘기하는 거죠. 일반적인 면책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건 이제 4조를 얘기하는 건데 우리 그 조항까지는 몰라도 되고요. 전체적으로 이게 담보 위험인지 면책 위험인지만 보시면 됩니다. 자, 1번에 포장의 불충분. 이거 송화인이 포장 잘못해서 발생한 손해 보상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면책이고요. 2번 보시면 지연 나와요. 지연도 보상하지 않는다 그랬고요. 3번에 선주 또는 운송인의 파산 또는 금전, 채무, 불이행이 기한 손해. 운송인이 망한 경우 보상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4번 보시면 피난항에서 화물의 양하, 피난항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공동훼손에서 발생하는 상황이다. 공동훼손과 관련된 손해는 구약관, 신약관 모든 약관에서 다 보상한다 그랬어요. 답은 4번, 이건 보상한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103회 75번 보겠습니다. 협회적하약관 ICC-B와 C에 대한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었습니다. 자, 1번 보시면 보험자의 위험부담 원칙이 열거 책임주의다. ICC-A는 포괄 책임주의고 B하고 C는 담보하는 위험을 하나씩 기재해놨다. 그래서 열거 책임주의다라고 했었죠. 자, 위험약관에 보험자가 담보하는 위험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다. 괜찮습니다. 자, 2번 보시면 열거 책임주의에도 불구하고 일반 면책 불가만 등등의 면책 조항이 있다. 모든 보험 조건에는, 보험 약관에는 면책 조건이 다 들어있어요. 자, 3번 보시면 파도에 의한 갑판상 유실, 이거 WOB, 와싱 오버보드라고 했고요. 우리 철석 이렇게 해서 기억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박 내 빗물 유입 및 빗물 유입, 여기까지 볼게요. 이거 척척이었죠. 자, 요거 B에서는 보상하는데 C에서는 보상하지 않는 위험이에요. 그래서 B에서는 담보되나 C에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여기까지 맞습니다. 근데 중간에 쓱 지연이 끼어 있네요. 지연은 ICC, ABC 모두 다 보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연만 빼고 나머지는 다 맞는 말인데 지연이 들어갔기 때문에 3번이 틀린 문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4번 보시면 보험의 목적 또는 그 일부에 대해서 발생한 여하한 자, 피보험자가 아닌 다른 사람인 거예요. 불법 행위에 의한 고의적인 손상이나 파괴는 B와 C 모두 면책 위험이다. 어떤 물건에 불을 질렀는데 그게 피보험자가 아닌 제3자다. 그러면 ICC-A에서는 보상이 가능하지만 B하고 C는 보상하지 않는다. 면책 위험이다 라고 했으니까 4번도 맞는 문장이 되고요. 답은 3번 지연만 빼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06회 66번 보겠습니다.
해상보험에서 2009년 협회적하약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자, 1번에 보시면 원칙적으로 ICC B약관과 C약관은 모두 선박의 좌초, 침몰, 전복 위험, 불 나고 가라앉고 뭐 이런 거 큰 사고들은 다 보상받는다 그랬어요. 자, 2번에 보시면 원칙적으로 B약관은 지진 위험을 담보하지만 이거 소리 나는 걸로 기억했었죠. 꽝꽝. C약관은 이를 담보하지 않는다. B에서는 담보, C에서는 부담보. 자, 3번 보시면 원칙적으로 ICC B약관은 갑판유실 또 나왔네요. WOB, 워싱 오버보드, 철석이었습니다. 담보하지만 C약관은 담보하지 않는다. 맞고요. 자, 4번 보시면 원칙적으로 ICC A약관은 전쟁 위험을 담보한다. 전쟁하고 파업은 기본적으로 모든 약관에서 다 면책이었고요. 추가로 보험 부부를 할 수는 있다 그랬습니다. 담보한다라고 했으니까 4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116회 65번 문제 보겠습니다. 해상보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물었고요. 자, 1번 보시면 해상보험은 항해에 기인하거나 항해에 부사하여 발생하는 사고를 말한다. 우리 처음에 시작할 때 해상 위험에 대한 MIA의 정의에서 이 내용 살펴봤었고요. 자, 2번 보시면 해상손해는 피보험자가 해상 위험으로 인해 보험의 목적인 선박, 적하 등에 입는 재산상의 불이익을 말한다. 물적 손해, 비용 손해, 책임 손해 크게 세 가지로 손해 유형을 나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추정전손은 보험 목적물을 보험자에게 정당하게 위부한다. 추정전손하면 위부라는 단어를 자동적으로 찾아주셔야 돼요. 만약 위부를 하지 않는 경우 현실전손이 아니라 분손으로 처리된다 그랬죠. 위부가 돼야지 전손으로 처리를 받을 수 있고 위부하지 않는다면 분손으로 처리된다. 자, 4번 보시면 적하보험에서 사용되고 있는 ICC-B와 C에서는 열거 책임주의 담보하는 위험들을 열거하고 있다. 맞는 내용이고요. 여기서 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회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